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노인들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돈 때문에 가족이 남이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분들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타까운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73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최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검소한 생활로 노후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와 3억 원이 넘는 예금은 그녀가 한평생 일구어온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하게 살다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모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찾아온 잦은 어지럼증과 관절통은 할머니의 독립적인 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할머니께 같이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처음에는 순수한 걱정처럼 들렸던 이 말이 나중에는 할머니의 가슴을 내는 비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고민 끝에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그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간 직후부터 가족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식사 시간을 알려주지 않거나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집과 통장 관리를 자신에게 맡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비용도 있고 앞으로 의료비도 많이 들 텐데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마음에 경종이 울렸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며 수많은 학생의 눈빛을 읽어온 할머니였기에 아들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할머니는 자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산 관리를 거절한 후 가정 내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할머니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고 손주들은 할머니 방에 찾아오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어머니는 입맛이 없으실 것 같아서 라는 핑계로 따로 준비한 멸치볶음 하나만 덩그러니 상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고생시키냐는 며느리의 작은 투덜거림이 어느 날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 집에서 겪었던 소외감과 외로움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 술에 취해 할머니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재산 좀 걷어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동생들은 어머니, 병수발 한 번 안 하면서 나중에 똑같이 재산 받아갈 건데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할머니는 몰래 작은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기 바빴어. 형님이 모시고 계시니 거기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작은 아들은 말끝을 흐렸고 며칠 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불면증에 시달리던 할머니는 문득 옛 제자가 생각났습니다. 30년 전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 요즘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그 제자에게 연락했고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절대 재산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받아간 뒤 정작 부모님은 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전문적인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제자와의 상담 이후 할머니는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할머니의 상황이 결코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모님의 재산을 노린 자녀들의 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분들이 아무리 회유하고 압박해도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센터의 법률 상담사는 단호하게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 신탁이나 후견인, 제도 등 다양한 법적 보호장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큰아들 부부가 할머니의 방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확 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구나. 할머니는 그날 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로 모은 퇴직금과 그동안의 저축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근처 실버타운 한 곳을 알아보았고 입주 상담도 마쳤습니다. 어머니가 미쳤습니까? 이 나이에 혼자 살겠다고요? 아들은 할머니의 결정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웃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셨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시나 하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할머니의 담담하지만 단호한 한마디에 아들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할머니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난 후였습니다. 실버타운으로 거처를 옮긴 첫날,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후회와 안타까움도 밀려왔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운동 프로그램, 독서 모임, 서예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자식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 걸 알면서도 혈육인데 어떻게 등을 돌리나 하는 마음에 박영자 75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큰아들 가족은 할머니가 떠난 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사과도 하고 돌아오라는 회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을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통장을 언급하지 않고는 대화를 끝내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어느 날 찾아온 작은아들의 말에도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큰아들 집에서 고생하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였기에 이제 와서 하는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분명한 선을 그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엄마는 언제든 너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실버타운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점차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의 교직 경험을 살려 실버타운 내 문해교실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일이 새로운 보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주들한테 편지도 쓸 수 있어요.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는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교단에 서던 시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편 실버타운의 재무 상담사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후 자금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정기예금, 국민연금, 그리고 노후 의료비를 위한 보험까지 체계적인 재무 설계로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이웃 어르신들의 말처럼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느새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열린 문화행사에서 할머니는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예 교실에 참여했다가 그릇 만들기에 특별한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강사는 할머니의 섬세한 손길과 예술적 감각을 극찬했고, 이는 그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걸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할머니는 이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을 도예 수업의 날로 정해두고 그날만큼은 어떤 약속도 잡지 않습니다.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녀에게 특별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예 실력은 나날이 발전했고 6개월 후에는 실버타운 내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소식을 들은 옛 제자들이 찾아왔고 그들은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은퇴하시고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제자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의 욕심을 키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회 소식은 자녀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큰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전시회 축하드려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네요. 처음으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재산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명절에 보내는 안부 전화도 순수한 그리움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손주들이랑 전시회 구경 오렴. 할머니의 대답에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말에 열린 전시회에는 손주들뿐만 아니라 큰아들과 작은아들 가족도 모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도자기를 보며 감탄하는 손주들의 모습에 할머니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슬픔이나 서러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전시회 이후 가족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나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첫째 손녀가 도예 교실에서 만든 작은 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도예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손녀의 방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족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매번 방문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 아들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보며 할머니는 그의 반성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다른 어르신들은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삶을 찾아보려고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던 많은 어르신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행복한 노후 만들기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강좌에서는 노인의 권리, 재산 관리 방법, 건강한 가족 관계 유지하기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활동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물론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강해졌고 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강좌에 참석한 어르신들 앞에서 할머니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실버타운 생활도 2년이 되어 갑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의 도예 수업, 월요일의 문해교실 봉사활동,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 강좌로 할머니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삶을 존중하면서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들과 함께 도예 작품을 만들어 작은 가족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가족의 의미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고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4년간 집안일만 하다 이혼한 후 6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어느 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